24번. 오렌지 5개와 한라봉 3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과일 2개를 꺼낼 때 한라봉을 1개 이상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 안 되냐? 잠깐만. 오렌지 5개와 한라봉 8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라봉 3개가 들어있는데 과일 2개를 꺼내는데 한라봉을 1개 이상 꺼낸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 것 같아? 오렌지랑 한라봉 했을 때 2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오렌지 하나랑 한라봉 하나를 꺼내는 경우랑 오렌지는 안 꺼내고 한라봉을 2개 꺼내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오렌지 하나, 한라봉 하나를 꺼낸다. 그 얘기는 이 오렌지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몇 가지야? 5가지. 한라봉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그지? 그래서 오렌지 하나와 한라봉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1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라봉만 2개 꺼내는 건 뭘까요? 이건 이런 상황이지. 한라봉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지.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3 곱하기 2를 다시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몇 가지야? 3가지겠지. 그치? 네, 그래서 오렌지 하나, 한라봉 하나 꺼내는 거 15가지, 한라봉만 2개 꺼내는 게 3가지. 그래서 합치면 몇 가지다? 18가지.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전체에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거지.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2개를 뽑긴 뽑는데 오렌지를 2개 뽑고 한라봉을 안 뽑는 경우 있잖아. 그죠? 이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오렌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 관계없이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5 곱하기 4. 그치.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0가지지. 그럼 이 10가지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는 총 8개 중에서 과일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 역시 순서 상관없고,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야? 28가지지. 그래서 이 28가지에서 요 10가지를 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접 계산해도 금방 풀리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푸는 방식이 앞으로 이 경우의 수나 확률 단원을 하면서 자주 쓰일 거다. 답은 18입니다. 자, 또 121쪽까지 풀어온 거 중에서 질문 있어요? 사연이 없어? 있는 거 같은데? 없어? 그건 그럴 것 같은 거잖아. 뭐 틀렸는데? 15번? 15번? 알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이런 조건이 붙어있을 때는 일단 제일 많은 애들과 인접해 있는 부분부터 칠합니다. A부터 칠하면 되겠지.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에 B를 칠해. 3가지. C를 칠해. 2가지. 자, D를 칠할 때. 그지? 요거를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지. 지금 우리는 D를 칠할 때 A에다 쓴 색깔이랑 C에다가 쓴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죠. B에다 칠했던 색깔은 D에다가 또 칠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아직 안 쓴 색깔 하나랑 B에다 칠한 색깔 하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2가지가 됩니다. 4, 3, 2,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8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또 22번. 22번은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의 배수. 자, 5의 배수다 아니다는 어디만 보면 판단이 끝나?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자리 자연수 중에 이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는 친구들과 또 하나는 그치 5로 끝나는 친구들 크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0으로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0카드는 여기다 벌써 쓴 거니까요. 1, 2, 3, 4, 5라는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요 앞에 두 자리를 채우는 거죠. 서연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여기를 채운다. 5 곱하기 4 그럼 몇 가지예요? 20가지가 되겠지. 자 근데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5카드를 썼죠. 그럼 내가 쥐고 있는 카드는 뭐지 서연아? 내가 아직 들고 있는 카드 0, 1, 2, 3, 4 이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 두 칸을 채우는 거죠. 요때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0카드를 맨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4 곱하기 4가 되겠다. 그래서 16가지가 되니까 답은 몇이에요? 36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배수 판단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몇의 배수일까? 7의 배수는 안 물어봐요. 구하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4의 배수 판단하는 것도 조금 어렵죠? 3의 배수. 3의 배수나 9의 배수 판단하는 게 약간 이런 거랑 좀 이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의 배수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세? 세 자리 자연수인데? 일단 3의 배수가 갖는 특징이 뭐야? 뭐요? 3의 배수가 갖는 특징이 뭐야? 아니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어떤 자연수를 딱 만났을 때 그 자연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더했을 때 3으로 나눠지면 각자리수의 합이지, 그치? 각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 2, 3이라는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그럼 1, 2, 3 가지고 만들면 123도 만들 수 있고 뭐 213도 만들 수 있고 뭐 321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숫자들은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0, 1, 2, 3, 4, 5 중에서 3장을 섞어가지고 그 세 카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아야 돼. 근데 또 여기 변수가 되는 게 누굴까? 0카드. 자, 0카드를 쓸 수는 있어요. 0카드를 쓸 수는 있는데 0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0카드는 어디엔 또 못 써? 맨 앞엔 또 못 써. 그러니까 0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0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0, 1, 2, 3, 4, 5 중에 합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0, 1, 2 이거 3의 배수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숫자의 배열은 좀 이따 생각할 거예요. 0이 맨 앞에 올 수 없다는 건 조금 이따 반영을 해주면 되고, 또 0이 들어가는 경우 중에서 또 3의 배수가 되는 거 뭐 있을까? 6을 만드는 경우 뭐 있죠? 0, 2로. 또 0이 들어가는 경우에 0, 2, 4. 0, 2, 4 가능하죠? 뭐 0, 3, 3 이런 건 안 되니까. 9가 되는 경우 뭐 있을까? 0, 8이 어딨어 지금? 0부터 5까지잖아. 그치? 9가 되는 경우는 0, 4, 5. 0, 4, 5. 자, 0이 들어간 경우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종류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할 때 0카드는 맨 앞에 못 쓰잖아요. 그럼 이 0, 1, 2라는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이 맨 앞 칸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은 못 쓰니까 2가지. 그치?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니까 일단 몇 가지 찾았어? 16가지 찾았죠. 자, 그럼 이제 0이 포함되는 경우는 끝났어요. 이제 0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이제 찾으면 돼. 자, 3의 배수 3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6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일단 1, 2, 3이 있죠. 1, 2, 3. 그 다음에 또 6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없고 9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2, 3, 4도 있고요. 1, 3, 5도 있죠. 1, 3, 5. 그죠? 1, 3, 5 있고 2, 3, 4 있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9를 만들 수 있을 거고 11을 만들 수 있는 경우 뭐 있지? 3, 4, 5? 12 만들 수 있죠. 이게 끝일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숫자들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12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요거가 끝일 거고 그러면 이제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전부 3의 배수인 거죠. 그럼 몇 가지 있을까 이거는? 그쵸. 3 팩토리얼이니까 요 6가지. 그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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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니까 요게 24가지. 그러면은 뭐야 총? 40가지. 그죠? 그래서 3의 배수라고 물어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네. 3의 배수, 뭐 9의 배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릿수의 합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4의 배수는 무슨 특징이 있게?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 4의 배수. 다 말했던 거. 그죠? 4의 배수도 분명히 특징이 있거든요. 4의 배수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아무도 몰라? 아무리 큰 숫자라도 그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해. 1의 자리만 보면 돼? 10의 자리만 보면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숫자라도 엄청 긴 숫자라도 딱 끊어가지고 끝에 두 자리 이 끝에 두 자리 자연수가 4의 배수면 이 수 전체는 4의 배수다. 왜? 그렇지. 100이 4의 배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이거 떼어내고 뒤에 땡땡 만든 다음에 여기 있던 두 자리 숫자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4의 배수거든요. 100의 배수니까. 그럼 결국 그 뒤에 떼어내진 이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냐 아니냐 요거 판단하면 이 전체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의 배수보다는 조금 쉽지. 끝에 두 자리만 고정시켜 놓고 이제 앞에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4의 배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확률로 가서요. 확률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죠? 네가 뭐 걔랑 사귈 확률이 얼마야?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 뭐 그런 느낌으로 쓰는데 수학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걸 이제 우리가 확률로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은 항상 0에서부터 1 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확률이 0이다는 무슨 의미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확률이 1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100%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살짝 설명했던 건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그럼 이런 거를 아까처럼 아까 그 뭐였지? 뭐 오렌지랑 뭐였니? 어떤 거? 한라봉. 오렌지랑 한라봉. 그러면은 오렌지랑 한라봉 중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한라봉이 한 개 이상 뽑힐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반대의 확률. 그러니까 한라봉이 한 개 이상 뽑힌다의 반대는 모두 오렌지죠. 모두 오렌지가 뽑힐 확률을 구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아까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뺐었잖아요. 근데 확률에서는 확률에서의 전체라는 것이 곧 1이기 때문에 그쵸? 그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내가 원하는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여가 무슨 뜻이죠? 여? 그치, 나머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사건의 나머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에서 빼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적어도. 뭐 예를 들어 적어도 3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적어도 1명이 여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적어도 1명이 여자다. 이 말 자체가 갖는 뜻이 뭐야? 여자가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3명 있다. 이거를 직접 구하려면은 여자가 1명일 확률, 여자가 2명일 확률, 여자가 3명일 확률을 다 구해야 되죠.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뭐가 빨라? 거꾸로 적어도 1명이 여자다의 반대는 뭐예요? 여자가 없다. 누구만 있다?
남자만 있다. 그러니까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을 구해가지고 걔를 1에서 빼는 방식으로 자 그렇게 푸는 게 여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문제로 가서 1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단 머릿속에 몇 가지 상황이 떠올라요? 네 가지 상황이 떠오르죠. 자 그중에 앞면이 한 개 이상 나올 확률이다. 자, 동전 두 개 던지면 그냥 이거 써버리면 끝이지 뭐. HH랑 HT랑 TH랑 TT 이게 다 아닌가? 그치? 요 중에 앞면이 한 개 이상이면은 H가 한 개 이상이니까 요렇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그럼 확률은 뭐야? 4분의 3. 자 내려가서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X 플러스 2Y가 5 이하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하나씩 써보면 되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서연아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깔아놔야 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36을 깔아놔야죠. 자, 그 중에서 얘를 이제 만족하는 거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y가 개수가 좀 크니까 y를 고정할게. y가 1이야. y가 1이면 찬호야, x는 뭐가 될 수 있죠? y가 1이면 x는 1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3까지 가능해. 그쵸?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찾은 거예요? 세 가지 찾은 거죠? 1,1, 2,1, 3,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가 2가 되면요. y가 2가 되면 x는 1밖에 안 되죠. 그럼 끝났지? 다 찾았지? 그쵸?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네 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답은 그러면 3번이네요. 그죠? 너무 쉽고. 자, 3번 같은 문제는 요렇게 지금 정삼각형을 구등분한 관역에다가 화살을 한 번 쐈는데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 자, 도형에서의 확률이란 곧 확률 자체가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의 칸이 있는데 그 한 칸 한 칸의 넓이는 다 똑같죠? 근데 그 중에 색칠된 칸은 몇 칸? 3칸이지. 그럼 9칸 중에 색칠되는 게 3칸이니까 그냥 9분의 3이라고 확률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9분의 3.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지? 3번. 자, 넘어갈게요. 124쪽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채원아, OX. 맞아요. 그쵸. 10개 중에 5개니까 맞고. 자,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다. 찬호, OX. 맞아요. 9의 배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9밖에 없으니까 맞고. 소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다. 자, 서연이. 소수 뭐 있지? 2, 3, 7. 아, 좀 서연이한테 물어봤잖아. 2, 3, 5, 7. 그죠? 그럼 10개 중에 4개니까 어때? 맞네요. 3번도 맞아요. 자, 10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0이다. 맞니, 채연아?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이라고 해야 정확해? 10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분의 1. 맞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1이라고 그랬는데 홀수 또는 짝수라는 건 결국 모든 자연수를 다 말하는 거잖아. 네,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가 다 해당되니까 10분의 10이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 5번은 5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자,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앞에 경우의 수를 하면서 순열, 조합 이런 걸로 설명했던 그런 거 이제 활용해 줘야 되는 거죠. 우선 지금 전체 상황은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대표 자격이 같아. 그러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서연아 계산 어떻게 해?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그럼 몇 가지야? 10가지. 이 10가지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에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죠. 분모. 그치?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그럼 그 중에 A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A는 애초부터 너는 애초부터 탈락이야. 몇 명 중에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4명 중에. 그치? A가 뽑히지 않았다. A가 뽑히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4명, A를 제외한 4명 중에서 2명을 역시 순서 없이 뽑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럼 몇 가지죠? 6가지가 되겠지. 그치? 5분의 3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결국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6번은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흰 공. 자, 보자마자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1개는 흰 공이다라는 이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1개는 흰 공이다의 반대는 흰 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흰 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만 있어? 검은 공만 있어. 그러니까 모두 검은 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그것을 1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확률이니까 분수를 만들 건데, 자,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그죠? 그냥 뽑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고 있죠. 모두 검은 공이면 애초부터, 자, 흰 공 2개는 안 뽑는 거잖아. 이것 중에서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에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순서 없이.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분자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거 2 곱하기 1은 어떻게 돼? 그죠? 분모 분자에 2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요 4하고 6하고 약분시키면은 얘 3되고 얘 2 되겠죠. 얼마예요? 21분의 10이지. 그럼 서연아 답은 몇 번? 그렇지.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되고, 그치? 얘를 어떻게 한 걸 답으로 써야 돼? 그쵸.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풀 때 엄청 틀립니다. 여기까지 다 해놓고 답 3번 고르는데 진짜 많아요.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었다라는 것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25쪽을 보시면 125쪽에 자, 확률의 계산. 경우의 수도 상황에 따라서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었지. 확률도 마찬가지야.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그러면 또는이니까 그 두 확률을 더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경우의 수랑 똑같죠. 경우의 수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 그럴 때는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곱할 때가 언제고 더할 때가 언제인지를 경우의 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뽑아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번처럼 꺼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게 뽑혔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뽑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꺼낸 거를 그냥 내가 가져가 버리는 게 있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뭐라 그러죠? 무슨 추출이라고 하죠?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어. 안 했을 리가 없어.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서 뽑는 거. 우리 왜 뭔가를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뭐라 그래요? 막 경복궁을 어떻게 해? 경복궁이 막 그렇지.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그러면 꺼낸 거를 다시 안 넣어. 복원을 하지 않는 거죠. 앞에다 무슨 글자를 붙일까?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물론 이제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막 설명하다가 얘들아 이게 무슨 추출이야? 복원 추출이 뭐고 비복원 추출이 뭔지 모르면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거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거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우리가 기억하기 더 좋다. 그래서 복원 추출의 경우는 처음에 그 일어날 확률이 나중에 일어날 확률과 똑같겠죠. 제자리로 돌려놓으니까. 근데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뭘 뽑아갔느냐가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았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따져봐야 된다. 자, 문제로 바로 갈게요. 126쪽으로 가서 126쪽 1번을 보면은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꺼낼 때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자, 6의 배수 뭐 있니? 6, 12, 18이 있죠. 8의 배수는 뭐 있니? 8, 16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6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20분의 몇이에요? 3이고 8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20분의 2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두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되겠죠. 그쵸? 또는이니까요. 또는. 그래서 요거는 20분의 5가 돼가지고 4분의 1이 되겠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2번은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2고 2고가 중요해. 2고 이거 그리고란 얘기잖아. 그리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소수. 자, 이거는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왔고 두 개가 같이 일어난 거죠. 그럼 찬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가 같이 일어났어. 곱해야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지? 3분의 2. 그렇지. 스틸. 자,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가? 네, 그죠. 2분의 1. 그치? 그러면은 3분의 1과 2분의 1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치? 그러면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3번. 자, 내려가서 두 사건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자, 예상을 해보건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또 뭘로 풀까요? 여사건으로 풀겠죠. 그죠? 여사건. 자, 밑에 3번 문제를 읽어보면 A, B 두 선수가 한 번에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 0.25다. 되게 친절하게 말해줬네. 이런 걸 우리가 타율이라고 하거든요. 타율. 안타를 칠 확률, 타율이 0.2, 0.25인데 자, A, B가 각각 한 번에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는 안타를 친다. 적어도 한 선수는 안타를 친다. 의 반대는 뭐예요? 그치. 두 명 모두 그치 실패하는 거지. 안타를 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얼마예요? 0.8. 분수로 갈까? 5분의 4라고 쓸게요. 0.8. 자, B라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75니까 4분의 3이죠. 약분하면. 그럼 두 사람이 모두 실패할 확률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지. 같이 일어나는 거 곱해야지. 곱하면은 쭉쭉 약분시키면 5분의 3이죠? 자, 답은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치? 여사건의 개념으로 풀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127쪽으로 가서 자, 127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A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낼 때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은? 자,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앞에 문제들보다. 자, 이거는 일단 상황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 A에서 흰 공이 나온다면 B에서는
검은 공이 나오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온다면 B 주머니에서는 흰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지? 7개 중에 4개니까 7분의 4.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5분의 3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7분의 4하고 5분의 3. 요 둘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다. 곱해야지. 그죠? A에서 흰 공이 나온 거랑 B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것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일어나야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달라지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합니다. 곱하면은 7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을 해가지고 35분의 12예요. 자, 그럼 거꾸로 A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은 얼마죠? 7분의 3이고 B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은 5분의 2죠. 자, 역시 얘네들은 어떻게 해? 곱해야죠. 7분의 3과 5분의 2를 곱해요. 그럼 얘는 35분의 6이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얘와 얘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마지막에 얘네들은 더하는 거죠. 그쵸? 그죠? 위에 줄에 있는 것과 아래 줄에 있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답은 35분의 뭐가 돼? 18이 된다. 그치? 그래서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답은 3번이고요. 내려와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주머니 속에 검은 바둑돌 6개와 흰 바둑돌 8개가 있는데 종수가 바둑돌 1개를 꺼내가지고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서연아 뭐야? 다시 넣었어. 복원 추출이죠. 그죠?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을 해가지고 종수는 흰 바둑돌을 꺼내고 라희는 검은 바둑돌을 꺼낸대요. 그러면 종수가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인가요? 7분의 4. 그죠? 그러니까 14개, 그러니까 7분의 흰 바둑돌이면 4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14분의 8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흰 바둑돌이네 하고 다시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라희가 뽑을 때도 맨 처음 요 상황이 다시 그대로 다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뽑는 거잖아. 그럼 라희가 검은 걸 꺼낼 확률은 7분의 3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뭐 할까? 곱해야지. 뭐 하고 그리고잖아. 그리고면은 얘와 얘를 곱해서 답은 뭐다? 49분의 12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내려가서 6번 보겠습니다. 자, 10장의 제비 중에 3장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가 제비 1개를 뽑은 후 B가 제비 1개를 뽑을 때 한 사람만 당첨될 확률은 그리고 이게 중요해.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보통 제비 뽑기 할 때는 비복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왜 많을까? 당첨된 사람이 다시 집어넣으면 또 당첨. 그치, 당첨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복원으로 뽑으면. 자,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A가 제비 하나를 뽑은 후 B가 뽑았는데 한 명만 당첨됐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저기 위에서 우리 그 흰 검 나눈 것처럼 지금도 상황을 나눠야 되겠죠? 그쵸? 지금 두 사람이 뽑았는데 A가 하나, B가 하나 뽑았는데 자, A가 당첨을 뽑았어. 그러면 B는 어때? 그치, 꽝을 뽑아야 돼, 꽝. 그럼 거꾸로 A가 꽝을 뽑았으면 그때 B가 당첨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에 A가 당첨을 뽑을 확률부터 생각해보면 10장 중에서 당첨이 3개니까 50분의 3이죠. 10장 중에 당첨이 3개잖아. 그치? 그 다음에 A가 꽝 뽑을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7이지. 그치? 여기까지는 처음의 상황에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 B가 뽑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A가 당첨을 하나 가져가 버린 상황이죠. 그럼 이때는 B는 어떤 상황에서 뽑는 거예요? 몇 장의 제비가 남아있죠? 총? 9장의 제비가 남아있죠. 당첨을 하나 뽑아갔잖아. 9장이 남아있고 그 중에 꽝은 몇 장 있죠? 7장 있죠. 이거 어렵나요? 자, 당첨
꽝꽝꽝꽝꽝꽝꽝 있었는데 자, 이 10장 중에서 앞에 친구가 당첨을 하나 가져가 버렸어. 이 상황에서 뽑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9장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꽝은 여전히 7장 남아 있잖아. 그럼 9장 중 7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추출이다? 비복원이다. 비복원 추출이다. 그래서 10분의 3과 9분의 7은 역시 어떻게 할 거예요? 곱해야죠.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7 그러면 90분의 21 그치? 자, 이런 거는 약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좀 이따가 덧셈해야 되니까. 그치? 자, 꽝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자, 요 상황이었는데 앞에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꽝을 하나 뽑아갔어요. 그럼 요거 꽝을 하나 이렇게 뽑아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제비가 9장인 거는 똑같고 자, 9장 중에 당첨이 몇 개 있어? 3개가 남아있죠. 3개가 남아있어. 자, 그러면 요것도 곱할 거니까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 요것도 얼마예요? 90분의 21 자, 둘이 더하면 90분의 42 그치? 90분의 42면은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6으로 약분할까? 6으로 약분하면 15분의 7인가요? 맞니? 15분의 7 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 넘어가서 128페이지 볼게요. 자, 128에는 지선, 혜은, 지영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 자, 일단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총 몇 가지일까? 27가지.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그럼 그때 비긴다는 건 뭐예요? 비긴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모두 똑같은 걸 내도 비기지. 그런데 세 명이서 다 다른 걸 내도 비기죠. 너 가위바위보 안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묵지빠 이렇게 3개 나오면은 비기는 거잖아, 그치? 승부가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27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비기는 경우가 2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것을 내 가지고 비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것을 내 가지고 비길 수가 있죠. 그럼 모두 같은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예요. 그럼 모두 다른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찍기. 6가지. 이거지. 이게 지선, 혜은, 지영 이 세 사람한테 묵찌빠를 배열해 주는 거예요. 배열. 얘가 묵을 냈으면은 뭐 얘가 찌를 내고 얘가 빠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에게 묵찌빠를 일렬로 배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팩토리얼의 개념인 거죠. 3팩토리얼. 그래서 모두 다른 것을 내 가지고 비기는 경우는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이랑 3팩토리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요. 그렇죠?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와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는 동시에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더하는 게 맞겠죠? 그럼 27가지 중에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3분의 1 요것이 비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려가서 2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원점에 있는데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점피를 움직이기로 했다. 1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점피가 1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3번을 던졌잖아요. 3번을 던졌으면 어쨌든 3번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3번 움직일 건데 그때 1에 도착을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잠깐만. 앞 2개 뒤 하나. 여보세요? 예. 몇 분이나? 알았어요. 자,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되니?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왼쪽으로 1칸을 돌아와야죠. 그치?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보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뒷면이 나오면 왼쪽이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온다 이 얘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 앞면 뒷면의 순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죠. 뒤로 1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2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여기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면 뭐냐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은 이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거 우리 기억나죠? 동전 3개 던지면 H부터 TT까지 8가지 경우 나오죠, 그렇죠? 그 8가지 경우 중에서 앞면 2개, 뒷면 1개는 3가지 경우가 있었죠. 8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남은 거 한번 다 풀어볼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저거잖아요. 그 무슨 날이니? 개천절인가요? 그렇죠? 개천절이라서 이제 수요일 날까지거든요. 수요일 날까지니까 숙제는 지금 우리 남은 거 끝까지 다 해봅시다. 135까지. 네? 135까지. 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아, 무슨 에이, 할 수 있잖아. 파워. 할 수 있지. 못한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수영 다 파워? 122부터 135까지. 그리고 워크북은 80부터 88쪽이 끝인가요? 네. 88쪽이 끝인가?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몰아가지고 하지 말고, 야 오늘부터 며칠이야? 오늘부터 일주일 아니야, 일주일. 7일 동안 이 정도 풀 수 있잖아. 모르겠다. 자, 풀어보세요. 할 수 없다. 파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합시다.